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김성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직구 전투 비행단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호주에서는 10개국이 같이 하는 피치블랙 훈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 KF-16C를 운영하시는 조종사분 보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19 전투 비행단 비행대대에서 KF-16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전수권 소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부대에서 조종 업무를 하시니까 얼마나 자주 이렇게 비행기 타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일주일에 5일이 근무일인데 네. 많은 경우에는 8회, 9회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은 1근무일당 한 번의 비행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지금 실제 운영하시는 KF-16 전투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C랑 D의 차이점, 그리고 KF-16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인지. 일단 F-16 전투기와 KF-16 전투기는 도입 시기가 KF-16이 F-16보다는 조금 더 이후에 도입이 됐었고요. 지금은 거의 성능이 비슷한 수준으로 개량이 되었지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KF-16이 이제 레이더 성능도 조금 더 우수하고 공대공 미사일 이제 AIM-120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F-16이나 KF-16이나 마찬가지로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F-16은 PB라고 하고 지금 KF-16은 K라고 하는데 PB 항공기에 비해서는 여기 뒤에 있는 타겟팅 파드, 이제 스나이퍼 파드라고 하는 외부 장착 파드인데 이제 멀리 있는 표적을 식별을 하고 추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레이저가 조사가 됩니다. 레이저가 나가서 각종 공대지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자체를 장착하는 게 지금은 이제 딱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KF-16C와 KF-16D 차이도 좀. C는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좌석이 지금 하나가 있죠. D는 이제 캐노피가 더 길어지고 요 뒤에 자석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복좌형이라고 하고 이건 단좌형이라고 하는데 자석이 추가가 된 만큼 요 자석 뒤에 공간이 사실 연료 탱크, 연료 저장 공간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자석이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빠져서 단좌 항공기보다는 복좌 항공기가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더 떨어지긴 하지만 조종사들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밀한 임무가 2명의 조종사가 함께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복좌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간에 이제 악기상인 상황에서 비행을 하게 될 경우 혼자서 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복좌를 타게 되면 2명의 조종사가 함께 서로 신뢰를 하면서 임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렇게 운용을 많이 하시니까 어제도 하셨을 정도로 이 항공기의 장점이라든지 매력 같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매력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약간 주관적인 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조심스러운데 16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들에 비해서 곡선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항공기라고 생각을 해요. F-15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각진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보시면 요 인테이크도 약간 조금 동그랗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전방적인 동체 하부도 이렇게 다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 스트레이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뒤에 날개까지 쭉 뻗어나가는 이 라인도 곡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는 이제 요 버블 캐노피라고 하죠. 캐노피가 동그랗게 통 유리창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저는 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곡선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기종 선택을 할 때 요거 때문에 F-16을 희망을 했었습니다. 되게 이제 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35가 전력화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아마 유일하게 엔진 하나와 단자를 가진 항공기였어요. 이제 엔진이 2개랑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실제로 크거든요. 2개면은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겨도 하나로 그냥 어떻게든 내리면 되는데 F-16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하나에만 의존한 채로 이제 모든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 임무를 또 혼자서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항공기는 좀 탔을 때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 저 안에가 굉장히 좁습니다. 몸을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무릎을 이제 굽힌 상태로 길 때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이 안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이제 불편하지만 F-16이 또 기동성이 또 좋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영화 그 탑건에 보시면 저고도로 되게 빠르게 비행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름과 되게 인접해서 비행하는 경우 그럴 때도 구름과의 상대적인 그 속도 차이가 가까울 땐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좁고 불편하지만 짜릿한 기동 성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종사분들의 정말 고충 같은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좀 한 바퀴 좀 쭉 둘러볼까요? 그러면 레이저 장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제이담 같은 거 많이 달잖아요. 그럼 저런 거 필요한가요? 스나이퍼 파드라고 했던 저 장비의 장점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저희의 표적을 영상화 시켜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이담 같은 무장 운영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스나이퍼 파드를 통해서 무장 유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의 히트가 잘 됐는지 그 표적이 어느 정도로 파괴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스나이퍼 파드의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화 시켜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지금 19전비 다른 이글루에 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KF-16에 들어가 있는 무장 체계들이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태 탄약 중대장님 모시고 KF-16에 들어가는 저 무장 체계들에 대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비대대에서 탄약 중대장을 맡고 있는 정희태 대위라고 합니다. 예, 그럼 정희태 중대장님 모시고서 여기 KF-16에 들어가는 무장 체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목적탄이죠? 군인이 아니셔도 네. 다 생각할 수 있는 폭탄, 툭 떨어뜨리는 폭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00파운드, 약 200kg 정도 됩니다. 날개는 고정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진 대로 그냥 떨어진 그런 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옆에 있는 것도 좀 같이 좀 볼까요? 이거는 조금 뭔가요? 조금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폭탄 보시면은 앞에 있는 똑같은 폭탄인데 네. 거기에 이제 뒤에 꼬리 날개랑 유도 키트를 따로 달아서 날개가 움직입니다. 저기는 고정 날개인데 이 날개는 움직이는 날개고, 이 앞에는 벽의 레이더를 추적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서 스스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GBU-24라고 하는 탄인데 저기 GBU-12랑 24 둘 다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2000파운드이기 때문에 한 무게가 4배 정도 되고 사거리도 2배 이상 길고 폭탄 능력도 좀 좋은 그런 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러면 옆에 있는 것 좀 추가로 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조금 앞에서 봤던 것들이랑 조금 형태가 분명히 다르신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랑 여기 보시는 거랑 GBU-31로 명칭은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보시게 되면은 앞에 약간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 뾰족하고 이건 뭉툭하네요. 똑같이 2000파운드급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크 84라고 해서 일반 목적용 폭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BLU-109라고 해서 사실 일반 목적용 탄 중에 하나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탄두는 그냥 폭발하는 형태고 이 탄두는 목표물을 관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관통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지하 요새나 벙커 이런 데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또 이렇게 좀 꼬리날개 같은 걸 달고 GPS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목표를 타겟할 수 있는 것도 JDA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종사가 따로 조작을 안 해도 그 안에 GPS랑 INS 기술이라고 해서 신호를 받아서 자기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작도 안 해도 표적에 그냥 자동으로 맞게 되는 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JDAM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모양이 다르네요. 앞에도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달려있고요. 네, 이 폭탄 같은 경우에는 공대지 유도 폭탄 중에는 가장 최신의 네. 폭탄이라고 보시면 되고, 명칭은 스파이스 2000. 이 앞에 보시는 GBU-31 JDAM과 GPS, INS 그 유도 방식에서 비슷한데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적외선 유도 방식까지 같이 사용해서 좀 더 정확성이 높은 그런 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스 2000 같은 경우는 GPS 제밍 기술이 들어갔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적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도록 보내는 신호를 제밍 신호라고 하는데 그거를 진짜 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폭탄 다 보고 미사일 쪽으로 왔고요. 일단 먼저 공대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앞부분이 뭉툭하고 두툼한 형태의 미사일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폭탄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추진 능력이 없이 그냥 자유로 낙하하느냐 아니면은 적을 찾아서 자유 낙하를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여기 AGM-65처럼 공대지 유도탄의 경우에는 추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훨씬 길어지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 보면은 앞에 그럼 뭐 센서 같은 게 달려 있는 건가요? 시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커요. 타겟을 찾을 때 신호를 수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거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슬 형태, 되게 날렵한 형태의 미슬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데 지금 이게 명칭이 AGM-88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AGM-65는 지상에 있는 벙커나 다리, 항공기 이글루, 활주로 이런 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고, AGM-88은 방공 레이더나 적의 레이더 기지, 레이더를 받아서 그걸 추적해서 가기 때문에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서 직접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군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전 임무에 따라서 적의 레이더를 무능화시켜야 적의 위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대지 유도탄들을 좀 봤고요. 이제 공대공 미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AIM-120이라고 해서 저희는 보통 암람이라고 부르는 암람, 네. 중거리 공대공 유도 미사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개발되고 이렇게 이슈도 많이 된 것 같은데 6개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공기랑 수신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항법 장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레이더 유도 장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 KF-16 항공기에는 6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그 6발을 항공기에서 위치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사일이랑 또 정보를 수신하고 또 송신하면서 적까지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AIM-9이라고 해서 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암람보다 IM-120보다 사거리는 낮고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지만 좀 단거리의 목표를 맞출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의 좀 매력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뭐 AIM-9 같은 경우에도 AM-120처럼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이 되고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거는 AM-9L이라고 하는 탄이지만 X라고 슈퍼 사이드 와인더라고 불리는 아주 성능 좋은 탄도 있고 그 탄의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목표물도 직접 조종사가 보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후방에 있는 적을 맞출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앞으로 간 다음에 뒤로 싹 이렇게 네, 그런 방식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일단 정희태 중대장님 모시고서 KF-16에 들어가는 무장체계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습니다. 이게 되게 다채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여기 일반 재래식 무기부터 해가지고 최첨단 미술까지 보니까 와 정말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KF-16의 능력을 또 한 번 더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재밌게 잘 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조금 진행 중이신 작업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비행 전 점검으로서 네네. 항공기가 이제 이륙하기 전에 이제 점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륙정 점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한 요 워크카드로 각 체크리스트마다 점검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네. 요걸 보면서 파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부터 좀 시작이 되네요. 네, 여기는 이제 노스 랜딩 기어로서 노스 랜딩 기어. 네. 이제 노스 타이어부터 이제 점검을 합니다. 노스 타이어에 누설이나 사이드월에 기포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루브 쪽에 스팟이나 나무 한계치가 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여기 오는 길에 있어서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조금 늦게 왔거든요. 아무래도 비행기도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마모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나요? 그렇게 육안으로만 체크가 되는 건가요? 네, 육안으로 이쪽에 보시면 네. 플라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항공기가 착륙하면서 조금씩 요런 다는구나. 이제 플라이어가 네. 닳고 해서 네. 팔플라이가 되면은 출발색이 빨간색으로 돼서 그걸 보고 네. 아, 타이어 교환할 때가 됐다.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기장이랑 기부랑 같이 그 정비를 하시는 게 매뉴얼로 되어 있는 네, 항공기 한 대에 기장 한 명, 네. 기부 이렇게 해서 같이 한 팀으로 인해서 정비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보면은 기장님이랑 기부님이랑 여기 패치가 조금씩 네. 다른데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요번에 부대 자체에서 이제 선발된 최우수 기장이라는 탑마이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돼갖고 제가 패치 부착하고 하고 있습니다. 탑 마이다스님? 네네. 네, 그렇군요. 이건 뭔가요? 이건 랜딩 라이트, 택싱 라이트입니다. 택싱 라이트가 아래에 있고 랜딩 라이트는 위에 있네요. 항공기가 이제 지상 활주로 착륙을 할 때 네. 요 라이트가 이제 활주로를 이제 비춰주는 거고 택싱 라이트는 야간에 앞쪽을 이제 비춰줘서 활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 라이트. 일단 랜딩 기어 쪽을 보고 이제 기차 앞쪽으로 왔네요. 이게 피토2 튜브인데 피토 그쪽에 튜브, 예. 막힘이나 네.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여기 막히기도 잘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커버가 없으면은 벌레가 들어가서 막히면은 비행 중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이렇게 비행 전 정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비행 전 점검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렇구나. 본격 기체 중심부로 왔는데요. 살필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EPU라고 해서 네네. 비상동력 장치에 오일이 이제 적당히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EPU가 작동이 되면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이거 손상이나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이드롤이라고 해서 비행 조종면이나 작동면에 공급되는 이제 동력원으로서 질소 압력이 정상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내부를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작동용 필터들 인디게이터가 이제 지금은 평년인데 차압이 생겨서 네. 파핑이 되면 이게 튀어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자님, 제가 뭐 많이 뵌 건 아니지만 되게 차분하시고 되게 신중하신 성격이실 것 같아요. 정비 업무할 때는 다른 잡생각이나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이제 정비에만 몰두해가지고 해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끊어진 거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부러지지 않았는지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스피드 브레이크라는 건데 항공기가 이제 착륙을 해서 조종사가 이제 제동을 할 때 이게 이제 제동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좀 충주에 있는 식구 전비에서는 더 이렇게 정비할 때 신경 쓰는 거라든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다른 항공기들에 비해서 16은 이제 엔진이 하나인 단발 엔진이라서 특히 엔진으로 후불되는 곳에 FOD나 엔진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저 처음 보는 이거는 뭔가요? 체프 플레어라서 상대 항공기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느꼈을 때 열 추적으로 방어하는. 피탐 장비인가요? 그렇구나. 예, 지금 양쪽 바퀴를 다 봐주고 계시고요. 실제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 마모되는 데만 갈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어떤가요? 한쪽만 마모가 되면 네네. 반대편은 교환하지 않고 마모된 곳만 교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메모 같은 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비사분들이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날 연료 보급을 하면 네. 날짜랑 네. 연료가 얼마 보급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보급한 기장이 누군지 서명을 해서 기장이 교체가 돼서 볼 수 있게끔 이제 확인하는 걸로 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INT면은 인터널이라고 해서 탱크를 제외한 항공기 동체 내부에 연료만 보급했다 이 뜻입니다. 그 외에도 저기도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 표시 작성을 해둔 겁니다. 핫만 보이는데. 핫은 이제 네. 항공기 무장이 핫건이다. 건 상태가 이제 핫건. 네. 실탄은 20mm로서 헤이와 TPT가 6대1로 네. 되어 있고 512발 네. 장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리고 탱크에 카트리지 장착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체프와 플레어가 네. 장착이 되어 있다. 네. 그렇군요. 예, 일단 오늘 저희 비행 전에 정비하는 과정을 좀 지켜봤고요. 실제 그렇게 이렇게 작업을 한 40분 정도 진행하고 나면은 정비 작업의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최종 항공기 정비 이력부에 저의 이제 서명이 들어감으로써 정비 행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게 정비하는 과정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